SBS 이재익의 정치쇼 여러분은 쇼를 감상하고 계시고요. 네 분의 정치인과 함께 일주일 동안 현안을 아주 날카로운 분석, 치열한 논쟁을 벌여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일단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이른 새벽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최성호 의원님.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평가에 앞서서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아주 상극적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과연 지금 상황에서 대북 제재 강화해야 되고 김정은의 결단만을 기다려야지 굳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느냐는 시각도 있고 어떻든 하노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노이 합의가 미타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멘텀을 만들어서 다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행보, 그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시각인데 저는 종합적으로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 과정을 다 오늘 또 UFC도 있고 그래서 봤는데 일단은 저는 성공적인 회담이었고 B 플러스 한 8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우선 첫째는 한미 정상 간에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이 북미 간의 갈등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좋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 로드맵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라. 그렇다면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에 또 하노이 이 미타결된 합의에 최종적 합의에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고 동의를 해줬다. 저는 이게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가장 큰 쟁점이 하노이에서 마지막 남았던 쟁점이 영변이라는 중요한 지역의 이 비핵화 외에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핵 리스트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냐, 소위 말하는 빅딜로 갈 거냐 아니면 스몰딜로 갈 거냐, 그랬을 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얼마나 해줄 거냐는 데 대해서 합의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자와 인터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실제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함으로써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프로세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또 대한민국을 어떤 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전반적인 로드맵 속에서의 단계적인 해결법을 찾는 문제로 남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트럼프가 재선 가도를 가는데 북핵 변수는 아주 중요하죠. 지금 뮬러 특검 보고서도 초반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해서 별게 없는 것처럼 했다가 이제 최종 원본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하면서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미국 조야가 지금 뜨겁고요. 또 러시아 게이트 문제 등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악화 일로로 갈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어떤 이런 게이트와 관련해서 재선가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데 한미 동맹이 대단히 중요하는데 미국하고 충분한 공조가 안 되면 또 한국당이나 국내에서 얼마나 보수 진영이 비난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전 조율을 해야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이 문제를 국제사회가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라는 방향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결단을 촉구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했다는 면에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입장에서는 트럼프 이번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양국의 합의에 백악관 브리핑까지 보면 탑다운 방식에 동의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참모들이 끼니까 더 이 문제가 복잡해진단 말이야. 볼턴이고 뭐 폼페이오고 자기 정치를 하니까. 그렇다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번 기회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단판을 짓자라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도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다음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또다시 몇 년이 걸리게 되고 제재가 유지될 경우는 훨씬 더 북한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영변 핵 플러스 알파 그리고 한반도 전반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김정은도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포스트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다. 또 부분적인 북핵 합의를 수용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재선과도 김정은의 대북 제재를 벗어나면서 생존의 출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어떤 중재자적인 촉진자적인 리더십을 본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상당히 그래도 유의미한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근데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이 후보 이제 청문회를 했는데 그 뒤로 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조금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남편이 직접 나서서 남편 역시 판사 출신 지금 현직 변호사입니다. 직접 나서서 자기 이름으로 그 해명의 글을 올렸고 오늘은 또 다른 방송에 있는 방송에 나와서 또 직접 자기 육성으로 또 해명하기도 했는데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이미선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관련된 네. 헌법재판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느낌이 불안하고 우선 불길합니다. 이유는 이 재판관의 후보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나 자질은 역시 최고의 도덕성과 또 어떤 사회적인 약자가 됐던 사회 정의에 대한 철학과 소신 그리고 준법 정신과 국민적 정서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로는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뚜렷한 범법 사실이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해 충돌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과도할 정도로의 정말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이 내부자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 남편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덕성의 논란이 있고 또 최고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족 남편의 일들은 아내의 일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건 나는 잘 몰랐는데 남편이 다 합니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좀 불안하고 불길하다는 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남편이 했더라도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가 한 번이라도 사실이면 사퇴할 건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나온 부분이 이 40억 중에서 35억 투자를 했는데 모모 건설회사 또 모모 이런 데 주식을 투자했던 것이 상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또 금감원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 의지까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강행했을 경우 명백한 불법이 없다고 강행했다가 이후에 이런 내부 정보라는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 문재인 정부가 가져야 될 부담으로 치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상당히 비중 있게 봐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소신과 철학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약자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최저임금제나 5.18 폄훼 논란 같은 건 대체적으로 공감된 정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해버리면 유보하면서 정치적 답변으로 가는 것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헌법재판관에 요구되는 최고의 도덕성 또 위법 의혹 논란 이런 부분도 문제가 크지만 지금 또 최근에 있었던 개각 논란에 대한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부담도 있고 또 오늘 앞서 논의했던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 이런 아주 복잡한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이 자칫하면 상당히 큰 예측하지 못하는 돌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미선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위해서나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나 모든 면에서 나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해석이라는 정치인 그렇게 입장은 그렇다. 이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개각도 그렇고 또 이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이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렇게 무관한 것 같지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두 축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항상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그것이 경제가 됐든 인사가 됐든 또 다른 부분에서의 신뢰가 됐든 이런 국민적 공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 여당과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당 정청 시스템이 이 협치적으로 굴러가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작은 전투에서는 이기고 근본적으로는 큰 전쟁과 큰 전략에서는 잃어버릴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조국 수석의 뭐 어떤 진퇴 논란 또 이 이미선 후보의 어떤 뭐 당장의 재임용과 아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자체가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원하는 어떤 인사에 있어서 신뢰 회복 또 어떻든 민생 경제 회생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의 북핵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인사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이게 아닌 거죠. 왜냐 결국은 대통령의 힘은 국민적 지지에서 나오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정책 그것이 인사 정책이든 일자리 정책이든 대북 아니면 정책이든. 대북 정책이든 거기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받는다라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무기는 진정성, 도덕성, 개혁성 그리고 시스템적인 운영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관계자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는 야당이든 국민이든 그런 입장으로 가야 나라도 살고 민생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이제 간혹 가다 보면 특정 정당이든 특정 정파인 사람이 끊임없이 정치적인 계기성을 갖고 정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나 그건 소탐 대신인 거죠. 결국은 총선이든 아니면 대선이든 이런 데서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도덕성과 개혁성과 시스템적인 운영으로 가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이번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청와대에서 또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한 또 판단과 결심을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가 있고 그런 점에서 길게 보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아니, 봅니다. 원래